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세상을 바꾼 50인의 위인들 글로벌 리더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후변화 문제를 국제사회의 문제로 이끌어낸 미국의 부통령 엘 고어에 대해서 들려줄게요. 지구온난화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환경운동가이자 미국의 정치가인 엘 고어예요. 1993년 미국 부통령이었죠. 엘 고어는 대학 때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대요. 공장마다 여과 정치를 설치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정치에 발을 들인 이후에도 환경운동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맑고 깨끗한 미국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엘 고어. 세계 최초로 환경청문회를 도입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람이나 조직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부통령에 취임한 후 리우 회의 등 국제환경회의를 주도하며 환경 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끌어올리는데 노력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주목했어요. 인공위성으로 찍은 북극 사진 여러분들 본 적 있죠? 1979년과 2007년에 북극을 찍은 사진이래요. 북극의 얼음은 10년마다 38%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그 속도는 매우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구온난화, 기상이유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을 텐데요. 이것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북극이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래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인데 이 녀석들은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지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게 되죠. 지구온난화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을 녹여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그리고 기후 이상 현상을 일으켜 폭염과 폭우, 슈퍼태풍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2000년 엘 고어는 정치권에서 물러나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기로 결심했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며 1000번이 넘는 강의를 했고 덕분에 미국인의 68%가 지구온난화에 책임을 느끼게 되었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죠. 자, 엘 고어 부통령의 환경정책 조금 더 들려줄게요. 엘 고어 부통령의 환경정책. 현재 환경운동가의 길을 걷고 있는 엘 고어는 관료 시절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하원 의원 시절에는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환경청문회를 열기도 했죠. 1992년 상원 의원 시절에는 위기의 지구를 저술해 환경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방안인 지구환경판 마셜 플랜을 제안했어요. 1992년 제45대 미국 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리우 회의 등 국제환경 관련 회의를 주도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했죠. 엘 고어 부통령 정말 멋지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 불편한 지시를 제작도 했고 이 다큐는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심각한 환경 위기 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외면해온 진실과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영화는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많은 생각할 문제들을 남겼죠. 그 외에도 라이브 어스라는 환경 콘서트를 기획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5대륙 7개국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된 라이브 어스는 세계 최대의 콘서트로 기록되었죠.
노벨위원회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엘 고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어요. 우리는 이미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온실가스의 주성분인 탄소를 줄이도록 하는 국제적인 협약과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로 마련되어 있어요. 교토 의정서, 탄소 배출 기억하세요? 이제 남은 건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우리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미 마련된 해법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 세계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의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린 엘 고어. 정말 대단하죠? 엘 고어는 특권층 자제만이 입학하는 영국 국교회 계통의 세인트 앨번 학교에 다녔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우등생이었어요. 1976년 연방하원 의원에 도전해 94%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한 엘 고어는 빌 클린턴의 하위 후보자로 출마해서 부통령에 당선되었죠. 그래서 그를 미국 부통령이었던 한 사람 정도로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구온난화를 알리려 한 환경운동가로 활동했었는데 말이죠. 그가 그런 활동을 했을 때는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환경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1992년에는 균형 잡힌 지구적인 환경의 개선이라는 책도 출판했죠. 또 1997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 의정서의 창설을 주도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해 국립공원의 확대 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지구환경 보호의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어요. 부통령 임기가 끝나자 엘 고어는 정치보단 환경에 눈을 돌려 지구온난화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에 출연하는 등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환경 파괴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앞장섰죠. 이러한 공로로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엘 고어는 현재도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엘 고어의 간결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말투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환경운동가 되고 싶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많이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 그리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 오염가스, 공장,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닷가로 흘러들어온 수많은 쓰레기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엘 고어의 환경영화 불편한 진실 들려드릴게요. 엘 고어의 환경영화 불편한 진실. 왼쪽에 보이는 건 포스터예요. 엘 고어의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은 한마디로 필름으로 보는 엘 고어의 지구온난화 강연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영화는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진실을 알면서도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외면을 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면서 지금부터라도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영화를 미국에서 개봉할 당시 2주 만에 극장 77개로 상영관을 눌리고 주말 3일 동안 136만 달러, 약 15억 7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다큐멘터리로는 이례적으로 아카데미 2개 부분을 수상해 영화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해요. 현재 영화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우리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어떤가요? 집에서 배달, 주문 해오는 것들 보면 박스, 포장된 것들, 그리고 슈퍼나 아니면 일반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거기에 딸려오는 비닐들. 많은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곳곳에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나부터, 여러분부터 환경 오염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이 오늘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의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린 엘 고어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